이 영상은 원자 구조에 대한 영상입니다.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핵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지만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중성 상태입니다. 이때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의 원자 번호는 핵에 있는 양성자 수를 말하며 이는 곧 전자 수를 의미합니다.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양성자 1개, 전자 1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은 양성자 2개, 전자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량수를 의미하는 매스 넘버입니다. 매스 넘버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으로 전자의 무게는 너무 작아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원자 번호를 가지지만, 즉 같은 양성자 수를 가지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매스 넘버가 다른 원소가 있습니다. 이를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수소로 예를 들어보면 수소의 동위 원소를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로 표시하며 위첨자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인 질량수를 나타내고 아래첨자는 원자 번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질량수가 다른 동위 원소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질량수를 그 원소의 원자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동위 원소는 질량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원소의 평균 질량을 원자량으로 정의합니다. 산소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산소는 세 종의 동위 원소로 16, 17, 18의 질량수를 갖는 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 동위 원소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평균으로 하여 평균 상대 질량을 16으로 정한 것을 산소의 화학적 원자량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원자량은 그 원자의 개수가 딱 한 개 있을 때가 아닌 1몰,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산소 원자의 개수가 1몰일 때 16의 원자량을 갖는 것입니다. 앞서 핵을 살펴보았는데 전자는 원자 내에서 어떻게 분포할까요? 전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핵 주위를 돌고 있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수학적인 함수를 사용하여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분포할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전자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함수를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오비탈의 형태는 총 4가지로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로 각 원자의 원자 번호에 따라 어떤 오비탈을 가지고 있을지 결정됩니다. 오비탈의 모양을 살펴보면 s오비탈은 구 모양, p오비탈은 아령 모양, d오비탈은 클로버 모양, f오비탈은 도넛 모양입니다. 이는 각각 x, y, z의 함수축으로 놓고 보았을 때 중심축의 변화에 따라 s오비탈은 구형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 그리고 p오비탈은 중심축에 따라 x축이 중심인 px오비탈, y축이 중심인 py오비탈, z축이 중심인 pz오비탈로 총 3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오비탈은 5가지, f오비탈은 7가지로 세분화됩니다. 한 원자의 궤도들은 순차적으로 전자껍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은 K, 두 번째 껍질은 L, 세 번째는 M, 네 번째는 N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다른 껍질들은 다른 수와 종류의 오비탈을 가지며 껍질 안에 있는 오비탈에는 전자가 배치되는데 이때 3가지 규칙을 따릅니다. 이 3가지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 원리입니다. 싸움 원리는 가장 낮은 에너지 오비탈부터 전자가 먼저 채워진다는 것으로 1s, 2s, 2p, 3s, 3p, 4s, 3d의 순서를 가집니다. 이때 4s가 3d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아서 먼저 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주양자 수를 말합니다. 주양자 수란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자연수로 규정한 겁니다. 이를 전자 껍질로 보면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1만큼 떨어진 K껍질은 주양자 수가 1인 것이고 L껍질, M껍질, N껍질은 차례대로 2, 3, 4의 주양자 수를 갖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주양자 수가 낮을수록 원자 핵에 가까워서 안정하므로 에너지 준위가 낮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 위에 있는 f오비탈 중에서도 순서대로 s오비탈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싸움 원리에 의해서 주양자 수도 가장 작은 1이고
오비탈도 가장 안정한 s 오비탈에 전자가 먼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울리 베타 원리로 한 개의 오비탈 안에는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같은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가 들어온다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꼭 다른 스핀의 전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개의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오비탈로 보면 s오비탈은 구형의 한 가지 종류이므로 최대 이렇게 2개의 오비탈이 들어갈 수 있고, p오비탈은 3가지 종류이므로 총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훈트 규칙입니다. p오비탈 이상일 때 해당되는데, 동일한 에너지 준위에 2개 이상의 비어있는 오비탈이 존재하면 이렇게 한 개의 오비탈을 다 채우고 다음 오비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스핀의 전자가 한 개씩 모든 오비탈에 골고루 채워진다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3가지 규칙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원소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로 해보겠습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므로 총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내 보면 싸움 원리에 의해 1s 오비탈부터 1s2, 2s2, EP2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비탈 앞에 있는 숫자는 주양자 수를 뜻하며 이 위첨자는 오비탈 내의 전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6개의 전자를 가진 탄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 한 개의 오비탈에는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한 가지 종류의 s오비탈에는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p오비탈에는 최대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원자 번호 8번인 산소는 8개의 전자를 가지므로 1s2, 2s2, EP4의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또 원자 번호 16번인 황은 총 전자가 16개이므로 1s2, 2s2, EP6, 3s2, 3p4의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이 원소들을 에너지 준위를 표시하는 그림에서 표시해보면 탄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소는 싸움 원리에 의해 1s 오비탈부터 총 6개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파울리 베타의 원리로 2개씩 서로 다른 스핀을 갖는 전자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다른 스핀을 갖는 전자가 채워지고요. p 오비탈에는 훈트 규칙에 의해 비어있는 오비탈이 2개 이상 존재하면 같은 스핀의 전자가 각각 먼저 채워지므로 이렇게 총 6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소는 총 8개의 전자를 가지므로 이 3가지 규칙을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황을 한번 해보면 황은 3p4까지 전자가 채워지므로 이런 식의 총 16개를 가진 황의 전자 배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각 원소의 전자 배치를 보고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원소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어서 결합에 직접 참여하는 최외곽 전자, 즉 밸런스 일렉트론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 배치의 오비탈 앞에 있는 주양자 수는 핵과 전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로 껍질 번호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전자 배치의 가장 큰 주양자 수의 전자를 읽어서 최외곽 전자를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살펴보면 탄소의 전자 배치 중 가장 큰 주양자 수는 2이고, 주양자 수 2 안에 포함된 전자가 총 4개이므로 탄소의 최외곽 전자는 4개가 되는 것입니다. 산소의 가장 큰 주양자 수는 2이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가 총 6개이므로 6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진 것이고, 황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큰 주양자 수는 3으로 3에 포함된 전자 수는 총 6개, 즉 황은 6개의 최외곽 전자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